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공부하면서 가졌던 어머니들이나 뭐 이런 걸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점이나 공부하는 데 여러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우리가 이제 흔히 개합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그 개합된다는 그 자체도 하는 상이 아닌가 싶어서. 맞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뭐 우주와 합의돼야 되거나 하고 또 개합돼야 된다는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아주 우스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날 때부터 사실은 본래 이 하나의 본성밖에 없어요. 이제 완벽하게 개합이 돼 있는데 이런 이제 우리가 자라면서 말을 배우고 생각이 생겨남으로 해가지고 생각에 의해서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나와 대상의 분리. 예?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찾는 과정도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의 내가 완벽하지 못한 내가 완벽한 나라는 하나의 상, 그걸 찾는 게 이제 깨달음 아닙니까? 그죠? 깨달음이라는 이런 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가상의 나인 에고가 그 깨달음을 사실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분리가 된 거예요. 사실 이건 실제 하는 분리가 아니고 완전히 의식상의 생각 속에서만 분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분리가 사라진 게 개합이지. 결국 원래부터 사실 개합할 그 주체도 없고 대상도 없어요. 이제 완전히 이걸 깨치고 보면은 이 개합이라는 말도 사실은 하나의 이 망상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한 방편적인 이야기지, 그 개합이라는 게 실제한다고 믿어버리면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수행으로서는 도저히. 그렇죠. 수행이라는 자체가 이원성을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이 뭡니까? 완전하지 못한 내가 완전한 나라의 상을 세워놓고 이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수행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수행의 자체가 생각이 만들어낸 이원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행은 하면 할수록, 왜? 수행한다는 자체가 이미 생각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놔버려야만 그 본래 있는 자리가 이제 본성이 깨달음인데, 그래서 점점 깨닫기 힘든 거예요. 이걸 들어보면은 이게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걸 정확하게 설명도 안 해줘요. 그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도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또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뭔지도 이야기 안 해주면 모르지. 그러니까 무조건 저희가 알고 있는 바,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게 어떤 목적이나 대상을 설정하고 그걸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게 생각 아닙니까? 그죠? 이게 똑같이 이 공부도 깨달음이라는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나라는 이 에고가 아상이 성취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몸도 좀 튼튼해지고 또 좀 생각도 좀 건전해지고 좀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이고 근본적인 번뇌에서 해방은 되지 못해요. 잠시의 위안이라든지 뭔가, 그러니까 에고는 뭔가 행위를 통해서 사실 에고가 존속할 수 있어요. 행위가 바로 생각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유의적인 행위를 항의하는 데를 좋아한다니까. 그래 에고가 존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고는 수행을 또 찾아다니고 좋아한다니까. 계속 그걸 지고 있는 그놈의 에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나와버리면 지가 사라진다는 이 위기의식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공부는 수행보다는 바른 견해, 정견으로서. 근데 사실은 이제 깨치지 못한 사람은 정견이 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렇게 모든 게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게 생각뿐이니까, 생각이고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는 아랑아리 뿐이니까.
그래서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생각 밖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뭐 어떤 책을 읽고 뭐 어떤 본문을 듣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아는 말을 통해서 해석을 해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먼저 깨어나가지고 생각 밖에 있는 사실은 선지식만이 방향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가 혼자서 하는 게 힘든 이유가 이 문제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이미 깨어나가지고 생각 밖에 있는 선지식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지나다 보면은 저절로 알게 돼. 이거 뭐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해갖고 생각을 많이 굴려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정확하게 지적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말했다시피,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구름탕에 같이 나야 된다. 이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보통 보면은 이 좌선하는 사람들, 참선하는 사람들이 저번에 작년 말인가 그때도 뭐 저기 선을 한 30년 했다고 선언도 하고 하여튼 이 양반도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30년 동안 했는데 선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10일간 잠도 안 자고 용맹정진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참선을 할 때는 고요하고 많은 것이 놓여지는데 마치 깨달은 듯한 느낌도 드는데 그런데 이제 그만두고 집에 나오면은 그게 이틀을 못 간대. 이제는 똑같이 또 가라앉았던 생각이 다시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참선하는 것은 결국 이제 생각을 이제 고요하게 하게 해가지고 가라앉히는 거거든요. 가라앉히는데 이게 또 그 참선을 그만두면 생각은 우리의 그 생명 작용의 하나이기 때문에 또 생활 속에서 들어가면은 또다시 생각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또다시 또 이전하고 똑같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리를 장악하지 못하면 다람쥐 쳇바퀴도 없는 꼴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깨달음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분명한 차이가 뭐냐면은 깨달음은 왜 이 본성 자리를 한번 자각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생각과 동의시가 안 되고 생각에 끌려가지 않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의 그 본성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이제 청정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청정심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다른 말로 하면 순서지기고, 이건데, 결국 이제 생각을 어떻게 우리의 의식의 내용물로 보면은 이 생각을 알아차리는 이 청정심은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단순한 자각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 이제 비교를 하면은 이 흙탕물로 비교하면 그 생각은 흙알갱이고 이 본성은 맑은 물이에요. 그 흙탕은 뭐냐면은 맑은 물 속에 사실은 흙알갱이가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상태가 이제 보통 사람의 상태인데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 생각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가 이 맑은 물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은 생각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바로 이 맑은 물이라는 것을 한번 자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각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 청정심의 것을 한번 깨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생각이 일어나고 흙탕물이 되는 것지만 이 청정한 이 마음은 생각과 동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이 자기의 본래의 자리를 자기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분명하게 이 본설자를 보고 그게 자기한테 뚜렷하게 자각이 되면은 그 이후로는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게 영향을 받지도 않고 끌려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본성을 한번 알아차리는 게, 알아차리기 보는 겁니다. 이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게 본래 있었는데, 이걸 한번 자기가 자각하기 전에는 있지만은 전혀 없는 거와 똑같이 살았단 그렇죠. 말이야. 그래서 한번 자각하는 순간에, 이게 본래부터 있구나 하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된다. 그거는 뭐, 이걸 갖다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견성이라는데, 사실은 볼견자의 성품수를 쓰더라도, 이 성품은 형체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게 원래부터 있는 너의 본래 마음자리구나. 그걸 그냥 아는 거예요. 알게 됨으로써 이제 그게 분명하게 자각이 됨으로써 생각과의 분리가 일어나요. 근데 깨닫기 전에는 이게 완전히 자각이 깨닫기 전에 자각이 있었는데 이 자각이 생각에 덮여져 가지고 완전히 생각과 같이 돌아간단 말이야. 분리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 속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서 아까 물하고 알갱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갱이를 이제 생각이라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알갱이도 하나의 이제 파도이기 때문에 그렇지. 본성이 작용이지. 근데 이제 결국 지금 내가 하는 이 생각이 알갱이를 보고 있는 생각이 있어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 알갱이 자체가 있는 걸로 또 이게 그렇지,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지. 그러니까 마치 알갱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모르고 알갱이 있는 걸로 그냥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리는 그림을 실체하는 것을 알고 그걸 쫓아간단 말이야. 그게 이제 미혹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 생각의 공안 성품을 봐야 돼요. 뭐 실체가 없으면 끊임없이 일어났다 잠시 머물다 사라지고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또 생각 자체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왜 생각을 자기로 하냐면 생각을 자기가 한다는 것을 착각한단 말이에요. 자기라는 여기서는 에고로서의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 생각도 본성이 작용해요. 크게 보면 이 마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이 생각은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그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아람만의 의식이 집중된 그 기억이 우리가 이제 그 순간순간에 직면하는 상황과 연기적으로 만나가지고 생각이 일어난다, 저절로. 근데 그것을 이 생각이 일어나는 이 메커니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자신이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생각이 지라는 동시에 일어나고, 생각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생각이 자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무조건 내 생각은 그렇고, 생각은 또 자기를 잘 안 돌아봐요. 왜냐면 이 생각이 또 이 성격 자체가, 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이나 판단, 선택이나 이게 다 자체가 이제 사실 생각을 통해가지고 생각을 따라 함으로써 일어나는 건데, 이 생각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육체로서의 개인, 이 몸의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결국 그 생각은 결국 이 몸 위주로, 다시 말하면 몸이 나로 하는 이 에고 위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게 가장 사실 생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생각은 에고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이자를 받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동성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고 이제 지금 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생각들이 과거의 경험들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계속 끝없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지.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생각도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아랑아리들하고 이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당하는 상황과 그 연기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은 저절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상황을 당하더라도 자꾸 일어납니다, 그죠? 길을 가다가 무엇을 보든지 어떤 소리를 듣든지 들으면 뭐 과거에 또 기억이 떠오른다든지 일어납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어떤 우리 생명 현상의 작용으로서 의식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첫 번째 일어난 그 생각을 가지고 이건 옳고 그러고 이건 내 생각이 이래야 된다는 여기에 또 뒷생각이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판단이 따라붙고 그게 12분별인데 이제 이 생각을 자기가 봐야 돼. 왜 이제 습관버리면 이제 첫 번째 일어나는 생각은 첫 번째 화살이고 그게 이제 그거 따라서 뒤에 일어난 12분별은 뒷생각이다. 두 번째 화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일어나는 생각은 그냥 연기적으로 그냥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것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무관심하게 그냥 흘려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생각을 딱 잡아버린다고. 거기서 이제 12분별이 들어가고 좋고 싫고 옳고 그러고 그러면 계속 생각이 또 따라붙어.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화살을 맞는 이 짓을 하지 마라. 이게 사실은 이 마음의 핵심이에요. 거기서 많은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한데 이제 생각에 일어난 이 메커니즘을 자기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은 어떤 생각, 첫 생각 딱 올라올 때 이건 내가 이전에 보고 들었던 어떤 경험, 그게 지금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사실은 뭐 생각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것도 인연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걸 그렇게 알면은 이게 다다라고 생각 안 해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선입견이 뭐냐면은 내가 이전에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쌓아온 생각의 기억이란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이 현상 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이전의 경험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게 빵을 먹더라도 이게 빵인지 경험이 없으면 먹지도 못하잖아.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그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선입견이고, 이 생각이라는 안경을 끼고 본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면은,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지 않게 된다는 거지. 그럴 뿐이야, 그냥. 모든 사람이 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왜? 다 살아오면서 그 경험이 다르잖아요. 보고 들은 것도 다르고, 또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도 다르고. 그게 똑같이 볼 수가 없어.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각기 다른 각자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 보는 게 달라요. 똑같은 사물 하나를 두고도 다 보는 게 달라. 근데 이 전체 과정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이 너나의 이 분별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올 건은 틀렸고 하는 이 시비구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인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시비구밀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무조건 에고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제 논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심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사실 이제 노자의 도덕경도 보면은 이 도를 깨진 사람이 성인 정치를 하는 그 측면에서 그 도덕경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도덕경은 또 정치 철학서다, 뭐 돌 같은 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마음자를 모르면은 어떤 인간사의 정치적인 문제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눈이 없고, 플라톤의 그 공화국이라는 그 책도 사실은 그 이데아론 있죠. 그것도 이제 사실은 본성을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동물의 비유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는 동물의 빛이, 동물이 있으면은 빛은 동굴까지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빛을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그것이 실체인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이 그려낸 이 세계를 실제로 알고 사는 것을 플라톤은 그 동굴의 비유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도 이상옥관원에서 철인정치를 이야기한다. 철인이 뭐냐 하면 사실은 이 본성을 깨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사에서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뭐 너 자신을 알라. 또 이 양반의 전기도 이제 단편적으로 나만 읽어보면 자신은 이 본성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번씩 길을 가다가 간절히 멈춰서가지고 하늘을 별을 본다고 밤새들 고생했고 그랬대.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게 사실은 이 공부의 그 핵심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만 다른 타인들도 알 수 있고, 또 그 수많은, 사실은 이 몸은 다 다르고, 생긴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다, 개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본성의 자리에서는 이게 너와 나의 구별도 없잖아요. 하나의 자리인데, 이걸 제대로 알아야만, 사실 이 자리에서 이제 우주 전체의 운행도 일어나고 있고, 세상 만물이, 이 인간 사회도 사실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인연에 의해 가지고, 연기적으로 그냥 맞물려서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치도 저도 없이. 그러니까 이 자리를 알면 정치를 하더라도 애국적인 유의적인 발상으로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시행하지 않고 이 우주를 굴리는 도덕혁신을 말하는 보호의작용 여기에 순응하는 정책을 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덕경 끝에 보면은 무이이 무불이라고 나오잖아요. 함이 없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함이 없다는 말은 에고로서의 내가 유의적으로 어떤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냥 전체적인 본성의 작용에, 도의 작용에 다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모든 일들은 이 도가 알아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없듯이 다 해결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제 2000년 이전에 옛날에 선출들은 이미 알고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도 여기 보면 자나카 왕 같은 사람들 전화를 보더라도 왕인데 이제 깨진 사람들이
그 당시 때는 좀 있었어요. 그것도 뭐 대부분 많은 것은 아니었고 몇몇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신라에 뭐 왕지를 버리고 머리가 중이된 사람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어느 왕인지 신라 시대 정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이 정치도 우리의 이 권한자를 알아야만 순리에 맞게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의할 때 이제 흔히 이제 우리 이제 무의를 본 애국자에서는 이제 약간 방관자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애국 장난인데 우리는 거기에 아마 쉽게 좀 이렇게 빠져들어서 뭔가 참 유의적으로 좀 더 매력이 있어. 그걸 하려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또 크게 보면 유의 자체도 무의의 장면이에요. 망상 부리다가 본성이 없으면 어떻게 부리겠어요? 하는데 이제 그게 도에 지나치게 그 속에 빠져버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일체가 사실은 이 본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제 깨닫고 봐야 이제 보이는 건데, 생각 속에 있을 때는 도대체 알 수 없지. 이 자리를 막 자각하는 사람들은 다 아주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알맞는 수행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수행법.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보도자 흘것 본다는 것도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옆에가 있는데 이거로 좀 알아차는 순간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아무리 또 이걸 선명하게 자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은 아주 일시적으로 생각이 좀 나아지는 상태예요. 생각이 좀 끊어졌다든지. 그렇지만 그게 오래 못 가잖아요. 곧 또 생각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면은 또다시 이제 이 본성 자리는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생각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자리를 또 찾으려고 그러고 확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찾으려 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그것이 생각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 생각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 본성다리는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생각 속에 속았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그걸 찾고 확인하려고 그러는 건데 자기 자신은 그게 자기가 이렇게 생각인 줄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뭐 같은 도바이나, 선생이 또 지적을 해주면 그게 또 빠져나오는데, 그래도 또다시 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생각 속에 살아온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게 안 나눠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본성 자리를 한번 명확하게 보면은 이 자리를 잊어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각 속에 들어갔다가도 또다시 내가 또 생각에 속았구나 또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 자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그거 알 수가 없어. 그렇죠. 한번 들어가 버리면 끝없이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을 한 사람은 속더라도 또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수익이 뭐냐면 이제 속았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면 또다시 본성자리로 돌아오니까 그게 사실은 수행이에요. 그걸 이제 반복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생각에 속는 그 횟수도 적어지고 속지 않는 그 시간도 길어져요. 길어지고 점점 이제 이 모든 것을 이 생각이 지어내는구나. 그것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점점점. 이 생각 아닌 게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이 말로 사람은 내 말을 잘 안 믿는데, 내가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생각이 나요. 왜냐면 우리는 생각이 없으면 단순한 삶을 하나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개념이고 이름이고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는 석가는 우리가 부처는 부처가 이를 부이다, 뭐는 뭐가 이거 이를 부이다 하는 게 결국은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이름을 부이다는 얘기, 개념이고 생각을 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아닌 것을 보면은 열애를 버리라. 이름이 아닌 게 열애란 말이야. 개념이 아닌 것, 생각이 아닌 것. 그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그 열애는 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열애란 말이 이같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늘 있다는 이야기예요. 늘 있는 열애를 못 보고 또 생각 속에서 상을 지어갖고 그걸 또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지. 그래서 이 널 있기 때문에 단박 지자체의 그거고 하기 때문에 이게 도로가 가능한데 단번에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수혜가 노력을 해서 알려고 할수록 이전에는 알게 흐름이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멍하게 있는데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생각 속에서, 꿈 속에서 평생을 살다 가는 거고, 일단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은 이 관심도, 어떤 삶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 발버둥 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이게 뭔가 아닌 거다 라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찾고 보면 너무나 쉬운 거죠. 널리 있어왔던 거고 한데 그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거, 그걸 아는 거잖아요. 이 본성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생각 속에 들어가가지고 생각을 실천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망상에서 깨어나게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자신의 본래 만자리를 한번 봐야 된다. 보면 이제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아니다 그러고 그 의자를 찾으면은 그냥 마음이 그냥 저렇게 쉬어지는 거예요. 쉬어지니까 온통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욕심을 가질 것도 없고 그냥 지금 살아가는 이대로 해탈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다들. 그래서 예수가 이 제자들이 하늘나라는 언제 옵니까? 계속 묻잖아요. 예수는 하늘나라 이미 와있다. 와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는 늘 와 있었어. 그런데 너희가 분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와있는 이 하늘나라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잖아요.
원래 아담과 에바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는데 선악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과일을 먹음으로써 분별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냥 분별이 생겨납니다.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남원에서 추방이 됐던 고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도 비유적으로 이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원어적인 표현을 숨겨놓고 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지금 기독교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대로 믿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그럴듯한 그림을 그려갖고 무조건 뭐 예수님과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런 기독교 문제는 이제 이게 예수와 하나님을 대상화시켜가지고 하나의 생각의 대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사라져야 해결이 되는데 이미 그럼 우리는 지금 불국토에 살고 있구나. 이 정처에 있고 본성이 정처고 불국토 하나가요.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는 지옥에 살고 있다는 꿈을 꾸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가 생각을 그리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좀 알고 보면 좀 재밌어요.